자, 함수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은 나갈 건데, 어차피 이 책에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체크할 사항이 좀 있어요. 함수 방정식 뜻은 그러니까 F로 이루어진 어떤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런 F 관계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얻고자 하는 어떠한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값의 x 값을 대입해서 원하고자 하는 함수 값을 얻어내는 걸 우린 함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뭐 내용은 그런데 문제를 바로 보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봐봐. 어떤 fxy가 fx 더하기 fy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걸로 약속하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나타내는 어떤 f 관계식이야. 이때 f는 3이고 이때 f 2분의 1을 얻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을 찾기 위해서 적당한 x값, y값을 대입하는 거야. 근데 주어진 조건이 f2가 3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2분의 1을 얻어낼까? 입니다. 해서 제일 만만한 수가 1하고 0이야. 어떤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할 때. 그래서 1 또는 0을 대입해서 f1 또는 f0의 값을 얻어낸다. 문제에 주어진 수를 대입한다. 문제에서 구하는 수를 대입한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x1에다가 y1에다 대입을 했더니 1 곱하기 1은 f1, f1 더하기 f1이니까 2f1이 나와. 빼기 2 하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그랬더니 이거 이항시키니까 여기 지워지지? 그래서 f1이 2라는 값을 또 하나 얻어낸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f2가 3이었고 f 지금 1은 2라는 걸 얻어냈어. 근데 문제는 f 2분의 1을 원하는 거니까 f 2분의 1은 어떤 수를 넣으면 2분의 1이 나올까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넣으면 f 4분의 1이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게끔 모양을 만들면 x에다가는 2를 대입하고 y에다 2분의 1을 대입해보니 둘 중에 하나는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쪽 식은 f1이 나오고 f1을 여기 구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f2 더하기 f2분의 1이 나와. 근데 f2도 있거든 문제.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f의 2분의 1이 완성이 됐고 관계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f 2분의 1은 1이라는 결과를 얻어요. 이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어떤 값을 적당히 넣어서 그 값을 얻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밑에 거 한번 볼까? f1이 3일 때 f4의 값을 구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게 1, y에다 1을 한번 넣어볼게. 넣어보는 거야. 그럼 f2가 되고 f2는 f1 더하기 f1 더하기 1이 되네. 그럼 얘가 3이거든. f1이 3이거든. 그래서 f1 값은 얼마가 돼서 나와? 3, 3, 6, 7이 돼서 나와. 아, f2의 값은 현재 7이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가 있구나. 근데 4까지 가야 돼. 4까지 가려면 x, y에다가 난 2를 넣어야 돼. 2를 넣었더니 x에다가도 2를 넣고 y에다가도 2를 넣어봤더니 f4 원하는 값이 표현됐고 2 더하기 2니까 7을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f2 더하기 f2 더하기 2 넣었으니까 4가 되고 그럼 7 더하기 7 14, 18 답은 f4는 18. 이게 바로 함수 방정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 이 필수하기 문제인데 필수하기 문제는 어차피 숙제를 해야 되는 거고 숙제를 했을 거예요. 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구분을 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228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 228번 같은 경우에는 F 인버스 X가 F 인버스 2를 이용해서 8a 더하기 1 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랬죠?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이거는 F2는 5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F2는 5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다가 2 넣으면 5다. 그럼 A, B의 관계식 한 개가 나와. 1을 넣었더니 5는 1을 넣었더니 8A 더하기 B. 이 하나를 가지고는 A, B를 완성시킬 수 없으니 어딘가에 값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를 대입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8A 더하기 B의 값. 그런데 여기 8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 오네? 네.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나오고 있다면 어딘가에 관계식 한 개를 더 줘서 A, B의 연립방정식을 유도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229번도 하고는 웬만하면 중요하다 싶은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2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차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 꼭지점이 1,-1이고 꼭지점이 1,1이고 y절편이 0이야.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이걸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원래는. 그런데 이게 붙어있어. 이게 뭐예요? x는 1보다 큰 그림만 볼게. x는 1보다 큰 그림만 볼게 하면은 요 그림만 보겠다는 거야. 요 그림만 보겠다는 얘기는 이거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만 보면 1대1 대응이 맞거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와 역함수가 있을 거야. 이 그래프와 y = x과의 어떤 대칭인 그래프가 뭐 굳이 그리면 뭐 1,1이니까 이쯤 찍혔을 거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지 않을까? 대충 느낌이 이렇게 y = x 대칭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그래프에 하얀색의 그래프와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함수와의 역함수를 굳이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이 생겼다면 y는 x라는 직선하고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이 함수와 이 빨간 함수와의 교점을 찾을 때 우리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구해보니까 2차 방정식이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는 0. 정리하니까 x 마이너스 3x는 0.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는 0 또는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쯤이 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 함수가 아니라 1보다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만의 교점을 가지니 교점은 여기다서 3,3이 되겠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와 f 인버스 이 함수의 역함수의 연립을 하면 3,3이 교점이란 얘기예요. 즉 답은 교점을 찾는 거니까 3,3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합성함수지만 여러분 그래프 많이 나오는 거 어쨌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천천히 그림을 따라서 이해만 해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때 f4를 구하라. 그럼 어렵지 않아. f4는 g4, g그래프가 이거니까 이렇게 따라갔더니 여기가 2. 너는 2네. 어렵지 않아요. 그럼 f 인버스 2는 얼마일까요? f 인버스 2는 이걸 또 역함수를 이걸 대칭함수를 찾아서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죠? 임의수 이걸 k로 놓는다면 fk는 얼마의 값을 가져요? 2의 값을 가져요. k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fx가 여기 있는데 fx 값이 2일 때 x 값은 1이네요. 그래서 k 값은 얼마예요? 1. 아, 그래서 너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쉬워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똑같이 어떻게 바꿔야지 뭐. 요걸 바꾸면 g 인버스 합성 f가 되겠죠? 역함수 적용해주고는 3을 물어봤어요. 이 함수의 이름은 g 인버스 f3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f3은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서 여기 따라갔더니 여기 있으니 4. 얘는 g 인버스 4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뭐 p 값이라고 한다면 gp의 값은 4다. 그럼 g가 4가 되는 x 값은 그때 얼마예요? 6이에요. p 값은 4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얼마예요? 4.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7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해주면 한 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이해 갔죠? 자, 필수하는 문제는 이 정도로 됐고, 자, 특수 그래프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 시험 범위네 아니네를 굳이 따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합니다. 하고요. 사실 했어. 언제? 1학기 기말고사 때 특수 그래프라고 해서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시계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서 그려봤다고. 근데 굳이 한번 더 보자면, 자, 우선은 여기서 알다시피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식을 풀 때는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의 구간에 따라서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고 그걸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내용은 간단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구간에서 함수값이 변해요. 얘가 0보다 클 때와 안에 게 0보다 작을 때에 나눠서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에, 즉 절대값 구간에서 끊기는 구간에서 분명히 그래프가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로 인해서 식이 관계식이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이 직선을 그리되 이 범위 내에서 그리는 거라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는 2가 나와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2라는 함수값만 그린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x가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는 2의 그래프고, x가 2보다 클 때는 2x-2의 그래프인데 2보다 큰 것만 얘기하니까 토탈 이런 그래프인 거죠. 여기서 꺾이죠. 그 꺾이는 구간이 절대값 x-2, 즉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로 나눠서 구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 안다고 보는데, 은우가 질문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저는 특수 그래프가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네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 두 개가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범위가 두 군데가 나오는 거겠지.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를 끊어서 쭉 그은 다음 1일 때하고 3일 때로 나누고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구간 1보다 적은 구간, 1과 3 사이의 구간, 3보다 큰 구간일 때 함수값들을 각각 다 구한 후
그래프를 그리면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고 정의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요 원래. 나중에 좀 쉬운 방법 알려주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234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렵지 않으나 굳이 그림을 그리면 얘가 0인 구간 수직선을 그은 후 얘가 0일 때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로 나눌 것이고 0, 0이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공간을 나눠서 fx를 구해보면 식 하나, 식 하나, 식이 나올 거라고. 그때 이 구간에서 이 그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그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그림을 그리면 끝납니다. 네, 이해했을 거라 보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자,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싸움일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의 큰 값과 작은 값 한번 말해봐. 그 얘기예요. 얘는 2,0에서 꺾여요. 그래서 꺾인 구간. x가 2인 구간. 즉, 얘가 없으면 2,0이지만 얘가 있으니까 2,-1에서 꺾였을 것이고,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3, 4일 때만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질 것이고 2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를 대칭을 이용해서 그린다? 라는 얘기도 사실 했어요.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그냥 볼게요. 뭐냐면, 자,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라는 뜻은,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뜻은 어떤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그린 후 밑에 있는 구간에 있는 걸 x축 관계로 꺾어서 올리는 거야. 즉, 밑에 있는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왜? 함수값 자체가 죄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꺾어서 올리면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막상 정말로 그리면 이 구간에서 0이 되는 구간에서 꺾여있는 그래프일 거라고요. 제가요 설명을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잠시 대기. 자, 예를 들어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이런 그래프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게 y는 fx예요. 그럼 이 fx인데 이런 그래프를 그리래.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거 비쳐 나오는 거는 뭐 무시하세요. 이 그래프는 x축, y축이 있을 때 y축 밑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꺾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그림을 그리면 이게 올라왔으니까 여기 하나 올라왔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요거하고 이 구간을 접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전체 절대값이 씌워질 때는 이런 그래프라고. 예를 들어 내가 아까도 했지만 y는 절대값 x를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원래 y = x가. 근데 밑에 있는 구간을 꺾어서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이라고. 즉 이거에 x가 0보다 큰 거 할 땐 이거 나오고 0보다 작을 때 이 그림이 나온다고. 빨리 그릴 땐 이렇게 한다. 원래 식을 다 세워서 하겠지만 우리가 원래 식을 다 세워서 하겠지만 두 번째 아까 그림이 뭐였지? 이렇게 생겼어. 자, 두 번째는 y가 f인데 절대값 x, 즉 x에만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는 어떻게 그릴 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릴 건데, 자,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 f 전체 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x가 0보다 큰 걸 먼저 구린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y는 이 함수는 fx의 그래프예요. 근데 x가 0보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음수인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럼 또 그 식을 세울 거란 말이야. 그런데 x가 음수있다. 즉 y는 이 함수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x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0보다 큰 건 이거야. 예를 들어. 근데 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디 대칭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내가 y축 대칭하면 이거예요. 그럼 y는 변하지 않았지만 x 값의 양의 값이 음으로 바뀌었지. 즉 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고, 이렇게 생겼다면 x가 안 바뀌고 y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면 x축 대칭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은 x가 0보다 큰 거일 때만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림을 그리면 뭐라 그랬어? x가 양에서 바뀌었다는 거는 y축 대칭인 그래프이므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절대값 y의 절대값 x가 절대값에 y 씌워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y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걸 그리면 y는 fx인데 y가 0보다 큰 거 같은 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요거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y가 음수도 있단 말이야. 아까도 봤지만 y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는 x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지? 이거라고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둘 다 씌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x도 씌워져 있고 y도 씌워져 있을 때. 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씌워질 때, 그럼 x, y가 첫 번째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올 거라고. x가 둘 다 x, y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그리면 y는 fx를 그리는데 이 구간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거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일 수도 있고, x도 음수, y도 음수일 수도 있고, 경우가 세 가지가 더 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x가 양만 있어 음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y축 대칭. 얘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x축 대칭. 끝. 경우가 4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원래 범위를 따지면 1번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고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는 거를 하나, 둘, 3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칭을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값 기호가 있는 대칭을 이용한 그래프입니다 라는 거예요. 관계된 문제가 있으면 하나 풀어볼게요. 근데 왜 이게 시험지가 자, 한번 이거를 방금 배운 걸로 한번 그려볼게. 자, 다음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얘를 만약에 내가 그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y는 x-1을 이렇게 딱 그렸어. 그린 다음에 1을 기준으로 x가 x-1이 0보다 큰 걸 그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그림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양과 음으로 바뀌지. 그럼 어디 대칭이라고? 네. 1이 기준이야. 이때는 x가 아니라 y = 1이 기준이니까 x = 1에 대해서 대칭을 그리면 이런 꺾인 그래프가 나는 거야.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이거 말고 앞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그냥 꺾인 구간 1에서 그냥 뒤집어도 돼. 아니면 식을 다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빨리 하는 어떤 그 스킬 같은 거니까 얘는 전체 씌워진 게 아니라 얘는 x에만 씌워져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큰 거 보면 y는 x-1을 그리는 거야. y는 x-1을 그리면 이거라고. 이거. x-1은 이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찾으면 0이 기준이 0이잖아? 그럼 이거 x = 0에서 대칭이니까 이런 꺾인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y에서 꺾인 거니까 첫 번째 y는 x-1인데 y가 0보다 큰 것만 그려야 돼. y는 x-1 그리고 0보다 큰 거, y는 0보다 큰 건 이거 하나거든. 근데 어디 대칭이라고? y가 0에서 0으로 바꾸면 x 대칭이니까 이런 그래프. 얘 두 개 다 그리는 거니까 첫 번째 이거 하나 그려놓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yx 대칭한번 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x 대칭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절대값 관련된 건 계속 나오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거 방금 연습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우선은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어디서 꺾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꺾인다고. 꺾이고 그림 보면은 그림을 원래대로 구간을 나눠서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만 살리는 건데 저 그래프는 무조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꺾인다고. 그럼 이렇게 V자를 할 거라고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그때 끝.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냅두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냅두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걸 앞에서 연습한 거고 242번 같은 거 보면 2,5에서 꺾인다고. 2,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꺾일 거라고. 이렇게 생겼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꺾였을 거라고. 그래프만 그리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만약 이 식을 문제에서 물어봤어. 이 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이거야. x-2가 0보다 적을 때 식이 이거라고. 오. 자, 이제부터 243번부터 뭔가를 풀 건데,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풀어드릴게요. 자.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y는 절대값 x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렸어. 근데 y는 절대값 x 더하기 x-1 이런 걸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야. 아까는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구간을 두 구간에서 나눠서 했지만 물론 얘도 x가 0보다 클 때와 1보다 클 때도 두 구간, 세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어쨌든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영의 구간에서 꺾여서 그래프가 생긴다 그러면 대충 그리는 거예요. 0, 1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꺾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무조건 이런 식. 그러면 이 식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해서 범위에서 x가 0보다 적을 때는 이 그래프만 나와요. 이거 알고 싶어? 그럼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 알고 싶어?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원하면 그걸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x가 1보다 큰 이 그래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야 이 식은? 1보다 클 때는 얘는 어떻게 바꿔? y는 x 나오고 플러스 x-1이 나오는 거. 그러면 2x-1이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더하기 x-2면 세 군데서 꺾인다고. 0, 하나. 근데 무조건 대칭이 되게 해야 돼. 1, 하나. 이렇게 꺾어야 돼. 다 일자로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럼 꺾인 모양이 안 나오거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다? 0, 1, 1하고. 그래서 이 구간 함수를 원하면 x가 0보다 적은 거는 여기서 정리하면 되고 0과 1일 때, 1과 2일 때, 2보다 클 때는 정리하면 끝납니다. 근데 아까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어떻게 할까요? 얘는요 0에서 꺾인다 그래서 꺾어서 이렇게 찌르면 안 돼. 음수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직접 다 식을 쳤습니다. 연결 구간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림을 그려라. 마찬가지죠. 구간이 어디서 끊겨? 1하고 마이너스 2에서 끊겼어. 마이너스 2에서 끊긴 구간 그리고 찍찍찍. 이게 3인거 알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의 x값의 범위를 구하잖아? 그럼 3 나와요. 3 나온다고.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 유제 244번을 제가 빨리 풀면 이렇게 풀 거예요. 보면 보세요. 어디서 끊겨?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1하고 5인 구간에서 끊긴다고. 대충 두 군데 이렇게 그릴게. 그림이 이렇게 쓸 거라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y 높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 y는 x 더하기로 나오고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고 x 마이너스 1로 나오고 그럼 지워지네. 6이네 6. 그럼 얘가 얼마라고? 6의 높이에 있을 거라고. 0은 어디 있어? x가 0일 때는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대충 6이라고. 6. 그러면 x축이 이쯤에 있겠네 이렇게. 야, 그럼 이런 식이라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능을 보려면 어쩔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대충 이게 몇 문제 풀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몇 군데에서 끊겨요? 세 군데에서 끊기죠. 하나는 뭐 1, 3, 5. 1, 3, 5 끊고 점 하나, 둘, 셋 찍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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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때 최소값은 당연히 3일 때 최소값이겠죠. 끝. 그때 이거. 끝. 그래프만 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를 끝냈고, 자 이제 가우스가 있는 그래프에 대한 걸 공부할 건데,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가우스의 뜻은 뭐냐면 이 가우스라는 건 정확한 뜻은 x를 넘지 않는 이 기호 안에 있는 x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최대 정수.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 2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1.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가령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림을 그려라고 한다면 이것도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다 틀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범위를 한 마이너스 2에서 x가 한 2까지 있는 구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각 구간마다 값이 다 틀려.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인 거지. 같다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야, 가우스 1은 1이거든. 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1이거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때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y는 가우스 x가 얼마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2를 나타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에서 x가 0까지 나타낸다면 y는 가우스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찬가지로 0에서 x가 1까지 나타낸다면 y는 가우스 x 값은 얼마다? 0을 나타낼 것이고 1에서 x가 2까지 나타낼 거면 y는 가우스 x는 얼마다? 1을 나타낼 거예요. 2까지라고 했으니까 x가 2일 x가 2일 때는 얼마예요? y는 가우스 x는 얼마예요? 2입니다. 2.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얼마를 가져요? 네. 색칠하시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여기 색칠하시고 여기까지. 0에서 1까지는 0이니까 0에서 1까지는 여기 1이면 여기까지고 1에서 2까지는 얼마를 가져요? 1이니까 여기 1이라면 1에서 2까지는 1이에요. 2일 때는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여기 색칠 그냥 딱 나오죠. 즉 이런 계단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가우스 그래프입니다. 즉 구간에 따라서 이 가우스의 값을 설명해서 구간의 값을 그려서 하면 이런 계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다 계단식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이라고 이런 패턴. 예를 들어 뭐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를 그려라. 그러면 똑같아. 얘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해볼게. 아까 너무 많았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일 때 이 값은 얼마예요? y는 x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플러스 1로 바뀌고 x가 0에서 x가 1까지일 때는 얘는 뭐예요? 0이야 0. 그때 y는 x인 거죠. 이게 0이잖아 어차피. 그럼 x가 1에서 2까지는 y는 x 마이너스 1인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일 때 y는 이거니까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인데 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그리겠으니까 여기까지요. 그림 하나
끝. 두 번째, y는 x는 이건데 0에서 1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이건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마찬가지로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가우스 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명을 끝났어요. 247번 그렸죠? 247번은 2번 이런 깍두기 모양이 나온 이런 끊어진 그림이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다음은 짝수함수, 주기함수가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숙제는 풍산자 오늘 배운 데까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그 풍산자 문제 연습 문제 그 책 있죠? 그 풍산자 그 필수 이용 문제집 주기함수, 대칭함수, 짝수함수까지 빼고 가우스함수까지 있는 문제는 모조리 다 푸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